안녕하세요. 35살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되었는데 요즘 너무 엄청난 고민거리가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몇 놈한테 이 사연을 이야기해줬더니 뭐가 고민거리냐며 아주 배가 불렀다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치더군요. 오히려 잘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일석이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내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제게 한 죄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막장 중에서도 이런 막장이 없을 정도로 꼬여버린 상황이에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 저 대신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글재주에도 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기간이 짧습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아내랑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친구들이 저보고 능력자라면서 엄청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내는 저와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거든요. 아직도 20대 중반인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게 친구들 눈에는 엄청 부러워 보였나 봅니다. 저도 사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게 싫지만은 않았는데 무엇보다 저는 아내가 8살 차이 나는 저랑 연애를 시작했다는 게 더 궁금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해서 몸이 엄청난 근육질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이 엄청난 재력이 있다. 그것마저도 아니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자일 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이 있거나 집이 있어서 삶이 안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상황에 저보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오면 보람을 느꼈거든요. 위선이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저도 사실 잘 안 풀리는 제 인생에 어찌 보면 저보다 힘든 사람들에게서 보람을 느끼고 의욕을 얻으려 했던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봉사활동을 제가 27살 때 처음 취직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에 한 줄 적어볼 요량으로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냥 그때부터 버릇이 돼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아내도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었고 아내는 저보다 늦게 합류한 사람입니다. 눈에 띄게 밝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내였어요.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아내에게 대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 옆에는 항상 아내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외모로만 보면 아내는 약간 쾌활한 느낌의 애교가 많아 보이는 얼굴인데 아내와 붙어 다니던 아내의 친구는 약간 가까이 하기 힘든 날카로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배가 신경질적이기는 한데 엄청난 미인이에요. 쇼컷을 하고 있는데 귀를 살짝 덮을 정도의 짧은 머리가 그렇게 여성스러운지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키도 제가 175인데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커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또 비율이 엄청 좋아가지고 키는 저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제 아내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지요. 아내는 키도 평범하고 얼굴도 애교가 많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눈에 확 들어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내 친구는 정말 모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 포스를 가지고 있었으니 둘이서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뭐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아내도 저한테 호감이 있었는지 제 데이트 신청에 응해서 데이트 장소에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놀란 건 아내와 봉사활동에도 같이 나오는 그 친구와 데이트 장소에 같이 나온 겁니다. 사실 조금 의아한 상황이죠. 처음엔 저도 오해를 했어요. 아내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거절하기는 조금 불편해서
친구까지 데리고 나오는 새로운 거절 방법을 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데이트하는 내내 친구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있는 둥 없는 둥 있었고 아내와 저는 데이트하듯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내의 친구가 엄청난 미인이잖아요.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건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혼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던 아내 친구에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거의 5분에 한 번꼴로 연락처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아내와 데이트는 재밌게 했지만 역시 아내의 친구의 존재가 제 마음을 엄청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프터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제가 제 인생에 언제 이런 미녀 2명을 끼고 똑같이 시간을 보내보겠냐고 그걸로 대리만족하기로 했지요. 아내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그날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내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저를 불러세워서는 오늘 저 때문에 즐거웠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자기가 쏘겠다고 애프터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죠. 애프터 신청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아내 혼자가 아니라 친구까지 같이 데리고 왔다는 사실에는 놀라고 말았지만 그리고 두 사람이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데이트 장소까지 같이 붙어 다니는 이유가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당장은 아내와 연애를 하는 그 알콩달콩한 시간이 너무 좋았을 따름입니다. 연애 기간이 3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내한테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게 정말 어디를 가든 아내가 가는 곳에는 바늘과 실이 붙어 다니듯이 그녀가 같이 있는 게 너무나도 궁금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며칠을 고민하다가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다니는 데에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그때 처음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니 두 사람은 부모가 없이 시설에 맡겨져 자란 사람이고 둘이서는 거의 자매와도 같은 사이라고 합니다. 시설에 머물면서 같은 나이였던 둘이서 서로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시설을 나오게 되면서 시설에서 받은 얼마 되지도 않은 정착지원 보조금을 가지고 두 사람은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붙어 다니다 보니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라서 어디든지 이렇게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나마 밝게 사는 법을 배웠지만 아내의 친구는 시설에서부터 항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저렇게 대화도 안 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이겠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내에게 더 이상 그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불만을 갖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소중한 사람이니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 아니겠냐고? 처음에는 사실 우리 둘이 만나는데 항상 붙어 다녀서 불편하기는 했지만 이제 자초지종을 알았으니 언제든지 같이 다니는 건 환영이라고 말해줬어요. 아내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아내가 연애를 안 했던 게 아니라서 여러 사람을 만나왔지만 열이면 열 전부 다 아내가 가는 곳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그 친구에게 질려 다 이별을 했다고 하네요. 걔 중에는 아내 친구에게 욕을 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분신 같은 친구였기에 아내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친구를 버릴 생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친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내에게는 제가 그야말로 이상형으로 보였던 거겠지요. 그리고 3개월을 더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족이 없다 보니 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제가 봉사활동을 다녔던 성당에서 소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사실 모아놓은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지원해줄 상황이 아니었고 아내의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가족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거실과 주방과 방이 전부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작은 단칸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관리가 안 된 건지 집안의 거미줄이며 곰팡이까지 아주 장난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걸 싹 다 청소하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까지 해놓으면 집주인이 보증금만 받고 1년치 월세는 전기세 같은 관리비만 따로 받겠다고 해서 그 집을 고쳐서 살기로 했어요. 그 집을 청소하고 벽지와 장판 같은 것도 새로 까는 동안은 아내는 친구와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신혼집의 문이 처음 열리는 그날에 아내는 처음 친구를 떠나서 저와 단 둘이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내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게 항상 친구와 그렇게 붙어 다녔으니 왜 그랬는지는 알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구를 처음 떠나와서 있는 게 적응이 안 되고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곧 적응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끝내 저와 처음으로 맞이하는 둘이서 보내는 저녁을 거부했습니다. 아내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후련해 보이면서도 걱정이 되는 건지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친구가 걱정되고 보고 싶다면서 오늘 집들이 파티를 하자고 하더군요. 집에 적당히 침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하니 아내의 친구도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1시간도 안 돼서 저희 신혼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내가 배달 음식 몇 개를 시키고 술도 무진장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너무 축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참 집들이에 벌려놓은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주량이 별로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술을 혼자서 벌컥벌컥 마시다가 잠들어버리고 말았네요. 가벼운 아내를 번쩍 들어서 침대 위에 뉘어놓고 아내의 친구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무뚝뚝한 사람인데 둘이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더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쁘기는 정말 예쁘더군요. 머리는 아직도 수컷인데 쫙 달라붙는 청바지에 청바지만큼 달라붙는 나시티를 입고 그 위에 외투를 걸치고 있었는데 딱 봐도 옷들이 비싼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태가 나는 게 진짜 모델을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내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네요. 제가 어색해하고 있으니 저한테 술을 한 잔 따라주더군요. 그래서 술잔을 받아서 마셨는데 아내 친구가 자기도 한 잔 따라달라고 하는 겁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아내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